단순히 혈당을 늦게 올린다는 측면에서 현미밥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만약 계시다면 그건 많이 잘못된 거니까 조금 걸러 들으시면 훨씬 더 몸에 이로울 거예요. 살이 빠지는 건 사실 내가 엄청난 운동을 많이 해야만 많은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숨만 쉬어도 빠질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훨씬 더 살을 빼고 만성 피로를 해결하는데 이롭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만 많이 마신다고 해서 건강해진다는 건 정말 잘못된 정보고, 어떻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냐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죽이고 다시 태어나라 라는 책을 집필했고, 유튜브에서는 다이어트 해커 설PT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영양 지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운동법 알려드리고 있는 이민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내가 군살을 빼려고 어떤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칼로리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칼로리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운동을 많이 해야겠다, 아니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일부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활동을 해야 에너지 연소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대사 활동이 되면서 내 몸에 있는 살이 빠지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요. 근데 공부를 조금 더 하다 보면 살이 빠지는 건 사실 내가 엄청난 운동을 많이 해야만 많은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숨만 쉬어도 빠질 수 있다는 걸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사람이 살이 찌게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내가 몸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음식, 산화된 식재료, 지방 분해가 어렵게 만들고 사람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다 그것들은 지방으로 축적이 돼요. 근데 만약에 사람한테 정말 적합하고 유익하고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로 계속해서 내 몸에 맞는 음식들을 몸에 넣어주게 되면 그것들은 살이 되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내 뇌가 작동하고 내 대사 기능이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살아 숨쉬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군살이 찌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많이 먹는 분들을 비하하는 쪽으로 말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많이 먹더라도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걸로 먹는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군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근육이 생기고,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활기차지고 군살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을 많은 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 내가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게 아니라 어떤 점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하냐면,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사람 몸에 적합한 음식을 먹어야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만성 피로를 없애실 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효과가 빠릅니다. 이 계란, 우유, 토마토 이런 것들을 아마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보셨냐면, 우리 근처에 있는 아무거나 이런 과자 같은 거 아니면 음식 같은 거 있으면, 포장지가 있으면 뒤에를 한번 봐보세요. 이 성분표가 있을 거예요. 성분표. 그럼 이 성분표에 밀, 대두, 토마토, 계란, 소고기, 함유 이런 것들이 딱 굵은 글씨로 진하게 표시되어 있을 텐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사람마다 정말 안 맞는 알러지를 많이 일으키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별도로 표시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음식들이 사람마다 정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도 난 괜찮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몸에 영양소가 되고 건강해지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알러지를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장누수를 일으키는, 장에 미세한 구멍을 내서 그런 것들이 혈류를 타고 들어가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나쁜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삶은 계란, 토마토, 밀, 대두, 소고기 이런 종류의 음식들을 드실 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꼭 체크하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제 수강생분들한테.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정보이기도 하고, 우리 물 많이 마시고 이런 거, 물을 하루에 막 2리터, 3리터 많이 들이켜 마시면 몸에 깨끗해질 것 같고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갈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실제로 많은 미디어에서나 권위 있는 분들이 물을 하루 2리터 무조건 마셔야 된다, 그러면 살이 쭉쭉 빠진다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사람 몸이 그렇게 단편적이고 단순하지가 못해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믿으시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회사 다닐 때 큰 물통에 떠서 물 가득 따라서 이렇게 마시고 이러면 몸에 좋아지겠지 하고 화장실 1시간에 한 번씩 들락날락 하면서 많이 소변도 보고 했는데, 왜 물을 많이 마실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냐? 소변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수적인 필수 미네랄, 특히 나트륨이 정말 많이 빠져나가요. 이 나트륨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는 되게 잘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몸을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 몸이 대사 기능을 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나트륨이거든요, 소금. 그래서
물만 많이 마신다고 해서 건강해진다는 건 정말 잘못된 정보고, 어떻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냐면 소금물을 마셔야 돼요. 소금물. 실제로 제가 이 촬영 장소에 오면서 들고 온 게 여기 이 텀블러에다가 물을 쌓았는데, 이게 무슨 물이냐면 그냥 찬물이 아니라 소금을 잔뜩 탄 살짝 짭짤한 물이야. 짭짤한 물. 물을 마시더라도 내 소변을 통해서 나트륨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 그렇다면 내 소변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고 있다면 다시 채워 넣어줘야겠죠, 나트륨을. 그래서 맹물을 많이 마시면 오히려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필수 미네랄인 나트륨이 떨어지고, 그러면 지방 분해가 안 되고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2리터, 3리터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오히려 몸에 안 좋고 살이 찌게 되고 피곤해지게 되는 거예요. 코코넛 밀크, 제가 제 인스타그램이나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정말 많이 강조드리고 추천드리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코넛 밀크라고 하면 칼로리가 되게 높으니까 이거는 먹으면 살쪄, 이렇게 아주 조금 단순하게 많이들 생각하시고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칼로리 자체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한테 수업을 듣는 수강생 분들이나 제가 운동을 지도하고 제가 다이어트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이런 그 수강생 분들이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선생님 이거 칼로리 높아서 먹으면 안 되죠, 그러면 칼로리 조금 더 낮은 거 없을까요? 이렇게 여쭤보곤 하세요.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칼로리의 이론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거 너무 구시대적인 이론이고 너무 낡은 지식이에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몇 칼로리 몇 칼로리 몇 칼로리, 그러니까 지방은 줄이면 살이 빠지고 탄수화물을 그러면 늘리면 살이 찌나요? 뭐 빠지나요?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시 하셔야 되는 건 이 음식이 어떤 칼로리, 몇 칼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분인지, 사람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지, 사람 몸에 잘 받아들여지는 성분인지, 그걸 보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코코넛 밀크는 중세지방산, 아주 좋은 양질의 지방산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중세지방산이라는 지방산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먹으면 살찌는 나쁜 기름 그런 게 아니라, 튀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여서 몸이 건강해지게 만드는 좋은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로리가, 지방은 1당 9니까 먹으면 살찌고 그런 게 아니라, 코코넛 밀크 같은 좋은 지방산은 많이 드실수록 몸에 이득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만 많이 드시는 것보다 이런 양질의 지방, 양질의 미네랄이 많이 포함된 코코넛 밀크 같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훨씬 더 살을 빼고 만성 피로를 해결하는데 이롭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현미밥, 이것도 정말 잘못 마케팅된 음식이기도 하고 오해가 많은 음식이기도 해요. 현미밥, 쌀밥보다 훨씬 낫다. 왜냐면 위장에 오래 남아서 소화를 오래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혈당을 늦게 오른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없다. 웰빙 푸드다. 이렇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장에 음식이 오래 남아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거를 위장이 계속 강력한 위산을 계속 위장에 내보내서 소화를 많이 시키려고 에너지를 엄청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위산이라는 물질은 그냥 뭐 닿으면은 그냥 걸쭉하고 마는 그런 게 아니라 엄청 강력한 산성을 띠는 물질이에요. 그런 물질들이 위장에 오래 있을수록, 많이 분비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몸에 염증이 생기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산은 엄청 강력한 독이에요, 독. 어떤 물질을 녹이고 어떤 물질을 분해하고 없애주는. 근데 그런 현미밥을 먹으면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에 오래 남아서 위산이 많이 나오게 되고, 혈당이야 조금 늦게 오르겠지만 훨씬 더 많은 걸 잃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이 계속 분비돼야 되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게 되면 우리 신경계가, 우리 대장, 소장, 위장 이런 부분들에 계속 자극이 많이 되고, 단순히 혈당을 늦게 올린다는 측면에서 현미밥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만약 계시다면 그건 많이 잘못된 거니까 조금 걸러 들으시면 훨씬 더 몸에 이로울 거예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도 한번 언급했다가 많은 분들께서 반론을 제기해 주시기도 했는데, 동의하기 어려우신 건 이해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건 소화 잘 되는 쌀밥을 드시고, 혈당 이슈가 있으시다면 에사비 식초물, 애플사이다 비니거, 유기농 사과 식초를 드셔서 혈당을 낮춰주시고, 식후에 앉아 계시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산책하고 걸어주고 식탁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신체 활동을 통해서 혈당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혈당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몸에 이로워요. 저는 실제로 쌀밥만 먹어왔는데 전혀 혈당 이슈 그런 게 없고, 당뇨 환자분들도 이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손해예요. 현미밥, 통밀 그런 것들이. 사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으로 권위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랑 많이 정반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참 안타깝게도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삼시세끼 다 챙겨 먹어야 몸에 건강하다. 이거는 이제 조금 잘못된 이론이라는 거,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식사를 저는 언제 하냐면 배고플 때만 해요. 배고플 때. 제가 저녁 8시가 됐는데도 배가 안 고프다. 그러면 굳이 저녁 식사를 안 해요. 왜 그런 거냐면 우리 몸, 우리 장, 대장, 소장, 위장이 쉬어줄 시간을 주셔야 돼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면 영양소가 규칙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이 어떤 시계와 같이 작동해서 딱딱딱 맞게 돌아갈 것 같고 참 듣기 좋고 그럴듯한 이론이죠. 그럴듯해요. 저도 그렇게 살았었고 20년간 삼시세끼 무조건 챙겨 먹었고 배 안 고파도 먹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드시라고 하니까요. 그게 몸에 좋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 몸이 쉴 시간을 반드시 주셔야 되고 우리 위장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는 어떤 거랑 같냐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연차가 없는 직장을 계속 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 7일 근무를 하루에 9시간씩 계속 나가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위장, 소장, 대장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고 일하지 않을 시간을 주셔야 그 강력한 위산, 인슐린 그런 것들이 분비되면서 점막에 상처가 나고 세포가 손상되고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복구하고 회복시키고 이런 것들을 원활한 순환이 가능해지겠죠. 근데 계속 음식물을 먹어주시게 된다는 건 얘네한테 쉬지 말고 너 계속 일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이 비어있는 이 시간 동안 세포가 회복하고 우리 몸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오토파지 작용이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살짝 넘어갈게요.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건 배가 고프지 않다면 그냥 드시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물을 드시고 양질의 버터를 많이 드시고 앞서 말씀드린 코코넛 밀크 이런 양질의 지방을 많이 드셔주시면 몸이 정말 좋아하고 피부가 반짝반짝해지고 완성피로가 없어지고 살이 정말 잘 빠져요. 그런 것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는 배고플 때만 합니다. 저는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을 때도 있고 3일 동안 굶을 때도 있어요. 이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몸에 정말 이렇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맥락이에요. 아침 식사, 황제의 아침 식사 다 하면서 엄청 푸짐하게 드시면 몸에 이롭고 사과를 드셔야만 한다. 아침 사과는 금이다. 일부 맞는 내용일 수도 있죠. 어떤 분들한테는 맞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침 식사를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일부러 견과류나 어떤 그릭 요거트, 우유, 아니면 토마토 샐러드, 시리얼 이런 것들로 챙겨 먹어주시는 것보다 배가 안 고프면 그냥 굶어주셔서 말씀드린 간헐적 단식, 공복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몸이 훨씬 더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쉴 시간을 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 게 설PT님, 민규님은 아침 식사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 해요, 이거. 소금물 먹어요, 소금물. 소금물 먹고 공복 시간을 최소 18시간을 계속 유지를 해요. 전날에 6시에 먹었다면 전날 저녁 6시에 마지막 식사를 했다면 다음날 점심 12시에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복 시간이 길어지고 몸에 인슐린을 분비해야만 하는 칼로리가 있는 위산을 분비해야만 하는 음식들을 넣어주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너무 유리해요. 정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어렵지만 꼭 말씀을 드려요. 배 안 고프면 드시지 말라고요. 그냥. 배가 안 고픈데 왜 먹어요?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거 그거 많은 분들이 미디어에서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식사를 거르지 마셔라. 몸에 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굶으셔도 돼요. 사람이 그렇게 나약하게 태어나지 않았고 나약하게 구조되어 있지가 않아요. 사람이랑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옛날부터 아주 몇만 년 전으로 돌아가서 영장류잖아요, 사람이. 사바나 초원에서 창 들고 막 뛰어다니면서 무리를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조가 돼 있냐면 사냥감이 보여서 걔를 포획해서 잡아 먹어서 에너지를 섭취하고 나면은 운 좋게 에너지를 섭취하고 나면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굶어야 돼요. 왜냐면 소화를 시키고 그런 사냥감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 잡아 잡수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그러면 그 원시시대 때부터 사람은 내가 가끔씩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잘 기능할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 익숙하게 태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은 막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죽음의 위기라고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휴식할 수 있는 환경, 기회라고 느끼게 되고 뇌가 장이, 소장이, 대장이, 위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해서 더 건강해지는 상태가 돼요. 공복 시간 동안. 그래서 아침 식사를 그냥 거르시고 소금물을 드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시면 삶은 달걀 그런 걸로 일부러 드시거나 그런 것보다 그냥 소금물을 드세요. 정말 좋습니다. 처음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진짜 몸이 좋아. 전국에 있는 많은 병원들을 다녀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해답을 주지를 못해요. 저는 의사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제 주위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고 하지만 결국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을 내가 스스로 올바른 영양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알겠지라는 권위에 슥 넘어가서 이 사람이 하란 대로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이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거 그냥 먹고 이렇게 되는 거 저도 이해하고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이 책의 서두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울증 그리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피부에 엄청나게 많은 여드름이 나고 지방간이 생기고 결과가 처참해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 왜냐면 생소한 정보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근데 그 반대되는 것들, 그 반대되는 올바른 지식들을 실제로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봤더니 완전히 다른 결과가 생기고 훨씬 더 건강해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거짓말처럼 2주, 3주 만에 2달, 3달 만에 치료되는 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똑같이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속았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스로 공부하셔야만 하고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냥 고지고대로 하는 게 아니라 책을 많이 읽어보세요. 정말로 믿을 만한 해외의 전문가분들이 말한 내용들을 총집합해 놓은 책들을 많이 읽어보세요. 책 리스트 알려드릴게요. 최강의 식사, 최강의 단식, 갭스, 해독혁명, 슈퍼휴먼,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이런 책들 한 권 읽는데 길어봤자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 몇 권 읽는 거 2달, 3달이면 읽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을 조금만 읽어보시고 내 삶에 적용해보시면 제가 얻었던 이 눈부신 건강과 세상이 살만하다는 걸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꼭 대형 병원에 수천만 원을 들이고 꼭 최첨단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대형 수술을 거쳐야만 하고 말도 안 되는 액수의 신약을 먹어야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쉽게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 대부분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지 마시고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기능의학 의사분들이 말하고 계신 최신 지식들을 믿으세요. 저는 믿지 마세요. 근데 서치를 조금만 해보세요.